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유룡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대행해 주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에서 판결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판결 주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100%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분수를 곱해주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송비용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보면 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서기로라든지 증인, 감정인 또는 감정요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나홀로 민사소송에 들어가시면 패소 시에 변제해야 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소송비용은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인지세, 송달료입니다. 인지세라는 것은 사법수수료로 법원에서 재원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달료라는 것은 우편료입니다. 서기료는 법무사한테 해설을 맡기는 그런 서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누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도 감정인을 선임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판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검증료라든지 여러가지 법원에 들어가는 그런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송달료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인지송달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계산에 있어서 소가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1명이면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송달료는 인지세가 14만원, 송달료가 10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인지나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는 양식이 인터넷 대법원에 들어가시면 양식모음에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양식모음에 가면 이렇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 소송을 해서 이긴 그 판결문입니다. 먼저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2021년 10월 1일 날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판결문을 등기 우편으로 받은 다음에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 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은 먼저 판결문하고 송달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겉표지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이렇게 사건 번호 쓰고 신청인, 피신청인 저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비용 신청을 하고 인지세가 판결문을 송달 확정 증명 신청할 때 1,000원 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송달료하고 그 다음에 제출대행료 3만원 해서 총 이 금액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 영수증이고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 위임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출을 했는데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입니다. 요것은 뭐냐면 요거는 다른 사건에 제가 이제 소송비용 신청을 한 사건인데 소송이 장기화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 서면을 많이 제출을 하고 참고 서면까지 제출을 했는데 일단은 이 법원에서는 일단은 변호사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청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저희 의뢰인이 들고 온 사건으로 과연 이런 비용이 타당한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서는 그 비용의 액수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의 어떤 성질상.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 그 법무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비용을 다 청구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보면 패소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중에서 상대방이 일단은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부담을 하는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통상 변호사들한테 소송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뭐 330만원, 뭐 이혼 소송 같은 경우 550만원,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비용을 달리 하는데요. 물론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건 뭐냐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 들였으니까 상대방에게도 내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변호사들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변호사가 모두 수령한 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이 산입할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을 청구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740만원에다가 요걸 곱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줬다, 2000만원을 줬다, 또는 500만원을 줬다, 그런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한테 비용을 많이 줬다고 해서 법무사한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법무사협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법무사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기준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잘 정리된 도표가 있는데 그 보시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소송을 맡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영수증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지급한 돈을 전체 다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소송 비용에는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증거 자료로 녹취록을 많이 이제 녹취를 떠서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데 녹취록 비용은 소송 비용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증인이라든지 이런 증인 여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외에 지출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소송을 맡기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 그러면 작성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지세, 송달료,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한 일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당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을 때 증인의 일당 여부에 관한 그런 예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일당을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을 주는데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일반인들이 이게 줘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면 증인의 일당 여비, 식비 등의 지급 절차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 이게 2010년도 자료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자료가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2010년도 기준으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당 지금 2017년까지 이게 지금 2010년 기준으로는 4만원이지만 2013년부터는 5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통비,
그 다음에 이제 식비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일당 지금 현재 5만 원이니까 한 6만 원 정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변론길에 2번 출석했다 그러면 12만 원, 서울의 기준으로 12만 원에다가 인지세하고 송달료를 더하고 거기다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인지세, 그 다음에 송달료를 추가로 합계를 하면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